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MVP 문쌤 채널의 문쌤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면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들을 PC로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음악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자료를 PC로 옮기는 방법 4가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자료를 PC로 옮기는 방법, 이 4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USB 메모리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톡, 마지막으로 그 외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USB 메모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다양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량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모리는 먼저 대용량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는 컴퓨터 USB 포트에 사용할 수 있고, 또 한쪽으로는 스마트폰에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PC와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USB 메모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PC로 손쉽게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때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요. 또 넣기만 하면 일반 하드디스크처럼 편리하게 파일을 복사하고 이동하고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크기가 보통 작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도 많습니다. 저도 여러 개를 잃어버려 봤는데요. 그럴 경우 그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USB 메모리를 사용하시더라도 항상 이메일이라든지 다른 온라인 서비스에 백업을 해 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크기가 작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충격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떨어뜨리거나 실수해서 깨트릴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오류가 나고 데이터가 날아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이곳저곳에서 자료들을 넣었다 뺐다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검사를 미리 하거나 USB 메모리 사용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과 PC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2가지 포트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네이버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여러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용량까지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30GB 이상이 되면 유료로 사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제작을 위한 거라면 30GB 정도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기화가 가능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이 파일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이버 클라우드를 컴퓨터에 별도로 설치를 해서 동기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걸려서 데이터를 모두 다 날려버릴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치를 해 놓고 아예 이곳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동기화를 활용하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어플을 통해서 사진을 올려놓거나 백업을 시켜놓은 다음에 PC에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자유롭게 여러가지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동기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는 보관되어 있던 자료들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들이 종종 발견되고는 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송 용량이 제한이 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파일 하나당 4GB로 전송이 제한이 되는데 이 정도는 사실 파워포인트에서 쓰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정도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고요. 다만 용량이 아주 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가 제한이 되겠죠. 하지만 4기가가 넘는 동영상이라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안에 넣지 않는 것이 우선은 필요하겠죠. 다음으로는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죠. 게다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PC와 스마트폰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바로 카카오톡 PC 버전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보낸 데이터를 바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제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어떤 기사를 읽다가 유용하다 생각이 되면 카카오톡에 공유를 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저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만 볼 수 있습니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낼 때는 사진을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만 해주면 바로 됩니다. 아주 편리하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300메가를 초과하는 파일은 보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의 용량이 좀 크다 보면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외에는 정말로 편리한 것이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일반적으로 슬라이드쇼에는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고 동영상도 큰 게 들어가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할 때 많은 오류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큰 용량의 동영상은 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카카오톡 PC 버전과 스마트폰 버전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300MB가 넘는 것은 전송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PC와 스마트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이메일 4개 쓰기 기능입니다. 네이버 이메일 서비스를 보시면 4개 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내 아이디로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데이터를 저장할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용량이 큰 파일들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고요. 단지 단점이 있다면 이메일을 통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사진이나 일반 문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동영상처럼 용량이 클 경우에는 30일간만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PC와 스마트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유용한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CX 파일 탐색기입니다. FTP를 활용을 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을 때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데 저도 사용해 봤지만 속도는 비교적 빠른 편이지 접속할 때마다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을 해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USB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USB 케이블을 스마트폰과 PC에 꼽으신 다음에 하드드라이브를 사용하듯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제조사에 따라서 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어서 그다지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플로우입니다. 지금 화면에 스마트폰 화면을 PC에 띄워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중간중간에 끊기거나 일반 파일 같은 것들을 주고받기에는 다소 번거로운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플로우도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고 만약에 랩탑에 미러링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연결을 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감안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마트폰 자료를 PC로 옮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